네, 국정 리스크에 흔들렸던 국내 증시, 이제는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12월 셋째 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앤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 사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며 불확실성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자 좀 우리 시작은 전광후 약으로 제 기대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일단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은 안정을 찾은 느낌?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위치고 사는 데고 그다음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심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저도 이제 주말 동안 외신들이 열심히 봤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열심히 챙겨를 봤는데 이런 한마디로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코멘트, 네버 기브업,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헤드라인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돌아올 수 있는 어쨌든 적더라도 그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아직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은 편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좀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와 주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벌써 그래도 12월 중순이면서 트럼프 2기 시작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좀 복귀해 보자면 그래도 금융시장 꽤 괜찮았던 편이었는데 이번 2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때와 지금의 약간 무슨 평행이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신기하게 딱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리나라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때와 같은 랠리를 같이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냉정하게 보면 상황은 조금 다른 편이다. 상대적으로. 당시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도 17로 하면 우리나라 GDP가 3.2% 성장해서 3.4% 성장으로 우상향 가고 있었을 때였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도 16년 말에는 거의 1,200원대에서 17년 말에는 1,000원까지 내려오는 환율도 강세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보유 비중이 한 32%에서 38%까지 많이 사들어오는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좋고 원화도 강세되니까 외국인들도 마음 편하게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냉정하게 보면 현재 상황 자체는 경기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내년으로 갈수록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게 일단 경제성장률이 올해 2.2에서 내년에 1.9로 좀 더 내려가고 환율도 지금 그때에 비하면 거의 1,400원대. 오늘 그나마 보합권이긴 하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격차가 역전돼서 지난 금요일 오늘 뭐 비슷하게 하면은 1.7%포인트까지 미국이 더 높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가장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약세로 가고 있고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지금 팔아 제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탄핵되고 트럼프가 들어온다는 요것만 같이 나머지 주식의 가격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배경 자체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좀 기대 수준을 낮춰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에 그나마 또 압박으로 작용했던 게 원달러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420원대로 내려가 줄 것이란 뭐 긍정적인 분석이 장 전에는 나왔었는데 사실 방금 마감한 후에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1,436원 선에서 좀 거래되고 있거든요. 최근 또 은행권에서 자기 자본 비율 하락 등의 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400원대가 저는 그러니까 뉴노멀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1.7%포인트 이상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좀 더 많이 벌어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거의 1,400원대 상단 쪽, 그러니까 네. 높은 1,400원대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행 건전성 이슈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뭐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환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부 기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할 것이 왜 은행 건전성의 이슈가 된 것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 은행 건전성이 이슈가 생긴 거다. 그래서 네. 서로 결과와 원인을 좀 뒤바꿔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은행 건전성 이슈의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 자체가 환율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FOMC 등 사실 통화정책 회의들이 굉장히 많은 한 주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은 0.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또 일본은 동결할 것이란 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같은 의견이실지와 또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지난주 한 달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금리가 우하향, 하락했던 거의 뭐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다. 가장 많이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고 말씀 주신 대로 FOMC 이번에 우리나라 수목식에 이제 열리는데 아마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 100% 보고 있지만 앞에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매파적 금리 인하. 결론적으로는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으로 가서는 금리 인하의 횟수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파적 금리 인하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CPI나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나왔지만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째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물가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자체는 시장에 썩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내려오는 건 다행이긴 한데 이것 자체가 내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려온다면 주식시장에도 항상 반가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일 좋은 거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를 혼동해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번 주도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내부 정치적인 내용 등 좀 잘 자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과 주목해볼 만한 좀 낙폭 과대 업종도 몇 가지 짚어주시죠. 변동성은 여전히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조금 내년을 보면서 길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관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헬스케어. 건강관리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간 가장 좀 언더퍼폼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제일 덜 오르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 반면에 올해 이익은 내년도 이익은 업종들 중에 가장 많이 20% 성장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차를 두고 건강관리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분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